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던 그날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주변에 그런 반응 되게 많았어요. 뭐, 너도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토스는 왜 타다를 선택했을까요? 그 질문, 방금 하신 질문에 네. 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승건님께 한번 여쭤보는 네네네. 네, 얘기해 주세요. 승건님이 진짜? 정확히 이렇게 왜 얘기해 주셨어요. 인수하셨대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보석 같은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서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저는 호스트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출장지는요, 모빌리티의 넥스트 레벨을 만들어가는 타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다의 우여곡절을 모두 다 겪은 헤드 오브 테크 레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오너 니콜라스입니다. 타다 완전 초창기부터 한 4년 조금 넘게 이동시장의 문제를 열심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타다가 아직 망하지 않았고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좀 잘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안녕하세요. 타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루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입사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입사 전에 특이한 이력들이 네. 있는데 1년 정도 세계 일주를 하고 왔어요. 1년이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멋있는 인생.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많이 접했어요. 아, 뭐 우버나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요? 맞아요. 그래서 우버와 또 이제 아시아 쪽인 그랩 두 네. 가지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모빌리티 서비스를 되게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아, 정말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진짜 세상을 완전히 다 바꿔나가고 있구나,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다 변화시키고 있구나를 너무 체감을 엄청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에 사실 우버가 불법이 판정돼서 이제 퇴출당하고 뭐 그러고 있던 시절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한국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다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타다가 이제 아닌데 우리 할 수 있는데 라고 딱 도전장을 내미는 게 진짜 너무 멋있어 보였고 한번 저도 같이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네이트님은 어떻게? 저는 사실 어려서 공부를 꽤 잘했던 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 진학할 때 많은 분들이 뭐 안정적으로 의대를 가라 이런 압박 아닌 압박을 정말 그쵸, 많이 그쵸, 받았었고, 그쵸.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그냥 꿈이 많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에 안 가고? 동대에 진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 꿈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즐거울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시기에 저희 선배님들 중에 꽤 되게 멋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난 세상을 바꾸고 말 거야, 정말 세상에 불편한 것들을 해결할 거야. 그 선배들이 창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조인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오히려 두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난한 어. 케이스였을 네. 것 같은데, 돈 많이 주고 규모가 큰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재밌겠지. 주로 대기업에 네. 먼저 가셨다가 그래서 이제 금융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한참 일을 하다가 재밌게 일하는 것은 뭘까라는 고민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타트업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해보면 좋겠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다들 되게 결단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타다를 직접 만나기 전에는 모빌리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년 전만 해도 특히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 항상 승차거부 당하고 꼭 창문 열고 어디 가세요 하면 요금 흥정해야 그쵸, 되고 그쵸, 그쵸. 타면은 정치 얘기 계속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일상이었거든요. 그게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고착화된 생활이었어서. 그러니까 뭐 어디 가야 되니까 일단은. 여행을 하면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나라를 가도 저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 지역을 전혀 모르고. 그렇죠. 사실 예전에 여행 같았으면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택시 잡기 진짜 엄청 불안하죠. 어렵잖아요. 네. 일단 지역을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바가지. 바가지를 어디로 줄지도 데려갈지도 모르고. 모르고. 근데 그런 문제를 한 번도 겪지 않았고 맞아.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걸 경험하니까 이게 진짜 삶이 많이 바뀌는구나라고 느꼈고 느끼니까 이제 이게 문제였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게 좀 많이. 사실 그때 우리 모두가 이동수단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타다라는 게 나왔대 하면서 사람들이 거의 정말 환호성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출시한 지 9개월 만에 100만 유저를 확보하고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당시의 느낌이 어땠는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네. 쑥스러운데 정말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타다를 타고 나면 인증샷들을 올리세요. 그럼요. 그리고 거의 뭐 수기를 막 썼잖아요. 맞습니다. 에세이처럼.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누가 택시를 탔다고 인증샷을 그러니까. 찍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렇게 문화를 바꾸어 나간다라는 것에 뿌듯함을 사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뭘 하지 않았는데 그냥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마케팅 팀이 되게 속상해하셨어요. 할 일이 그냥 없으신 뭐 거예요. 바이럴이 그냥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냥 도로에 나가면 이제 타다 차량이 많이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되게 모르겠어요. 좋아. 행복한 얼굴로 이제 타고 내리고 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타다가 정말 시장에 깜짝 놀랄게 등장을 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굉장히 빠를 뿐 아니라 아주 거대한 스케일로 만나게 됩니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던 그날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정말 문자 그대로 눈앞이 깜깜했었어요. 진짜 그냥 그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그 표현이 너무 그냥 절절히 와닿았었고 저희가 준비도 되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동의 문제를 그 누구도 풀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풀어내고 그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서 내부적으로도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돼 있던 상태인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엄청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사람이 그 심리 단계가 있어요. 현실을 부정을 하고 막 분노하다가 네. 갑자기 우울감이 엄청 빠지다가 약간 이제 하하 하면서 체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같이 열심히 동고동락했었던 동료들이 되게 본의 아니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게 지금도 엄청나게 큰 상처로 남아있고 타다 팀은 퇴사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거든요. 퇴사자가 잘 없으니까. 근데 이 사건을 이후로 대규모의 동료를 잃게 어쩔 수 되었어요. 없이. 근데 그 동료들도 사실 내가 이 회사가 싫거나 이 서비스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떠난다는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너 회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더 많은 화를 내시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사실 조금 덤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 타다 베이직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모빌리티 시장에 있어서 이동의 불편함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동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첫 번째 아이템이 타다 베이직이었을 뿐이지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서 좀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반응 되게 많았어요. 뭐 너도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그때 제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방법이 있을 거야. 네,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체념의 단계까지 갔다가 진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풀던 거 맞는 방향이고 다시 할 수 있어라는 걸 좀 증명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아마 제가 느꼈던 오기를 아마 그 당시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훌륭하고 진짜 존경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은 곳이니까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되게 절박했던 것 같아요. 다시 증명해낼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고 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통해 내가 위기를 극복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내보고 그걸 실제 구현해보고 실험해보고 이걸 무한히 계속 반복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 작업의 결과물로 타다 라이트라는 상품과 타다 대리라는 아이템이 이제 출시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게 이제 성공한 거는 아닌데 실패 과정에서도 저희가 얻는 교훈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발판으로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생각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힘듦을 극복하는 방법이 계속 다음을 고민하는 게 그냥 그 극복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이 모여서 다음 문제는 뭐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지? 같이 고민하고 사실 그래서 타다 대리랑 타다 라이트도 되게 빨리 만들어서 또 출시를 했어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원래 고통을 함께 겪으면 좀 끈끈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역경과 고난을 같이 막 겪었더니 오히려 더 끈끈해졌고 좋은 게 약간 이제 싱크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잘해주거나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난 아닌 것 같아. 그럼 딱 피드백 주고 그런 되게 핑퐁도 되게 잘 되고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진짜 실패를 계속 같이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다 요즘 어떻게 됐지? 정말 궁금해하던 와중에 지난해 10월 타다가 토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스에 인수된다는 발표 당시 직원분들의 반응은 와인가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매주 진행을 네네네네. 하는데 이제 CEO인 제임스가 저희들 다 모아놓고 뭔가 이렇게 통보식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진행되었던 상황, 어떤 고민들을
의도를 갖고 이렇게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걸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한 이후에도 직원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을 네네네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눴고 그 후엔 모두가 또 한 번 재밌게 네.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선 저희가 당시에 정말 생존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저희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이제 우리가 도전을 계속 할 수 있겠다. 이제 정말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토스는 왜 많은 모빌리티 회사들 중에 타다를 선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본질에 집중하는 회사라고 저희를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동료가 필요한 거고 이걸 어떤 동료와 같이 풀었을 때 잘 풀 수 있을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일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제일 좋은 동료는 항상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열정 있는 동료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계속 근본으로 파고 들어보면 결국 드라이버분들이 왜 그렇게 승차급을 하고 왜 과속을 하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먼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되게 만족해서 운행할 수 있어야만 사실 이게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또 저희가 기술이랑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차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의 정말 근본이 뭔지를 계속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마 비슷한 DNA를 갖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 질문, 방금 하신 질문에 네. 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승건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네네네. 얘기해 주세요. 승건님이 진짜? 정확히 이렇게 왜 얘기해주셨어요. 인수하셨대요? 타다는 우리의 시대 정신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대 정신. 정말 금융의 혁신을 일으키는 토스처럼 이 이동의 혁신을 일으켰던 타다가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토스와 함께라면 그 못다한 혁신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셨다고. 그 확신의 이유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었을 네. 것 같고요. 실제로 토스의 인수 이후에 좀 다시 꿈꾸게 된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토스 인수 후에 설문조사를 다시 해본 네, 적이 네. 있어요. 타다를 처음 만들 때 했던 설문조사 정말 똑같은 설문조사였는데 재밌는 결과가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과 네. 이번에 새로운 설문조사의 문제점이 정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장의 문제는 아직도 4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제 택시를 타는데 앱 기반으로 사용하는 신이 너무나도 늘어나면서 네, 네, 네. 언제 배차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불안감이 더 맞아, 생긴 것 맞아,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은 과거보다 문제가 더 많아졌네? 그럼 이거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토스 인수가 이루어지고 정말 몇 개월 만에 또 타다 넥스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막 으쌰으쌰 되는 분위기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일단 엄청 낯섰던 건 맞고요. 네. 실패의 경험들과 과거의 성공의 경험들을 합쳐서 진짜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라이더를 만든다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고요. 요즘 뭐 수요가 정말 많던데요? 네, 수요가 정말 많아서 사실 저희도 타기 힘들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해 주시고 되게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네, 근데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는 이제 재탑승률이라는 지표예요. 고객분들이 이제 한 5번 정도 탑승을 경험하시고 나면 네네. 그 뒤부터 다시 탈 확률이 거의 90% 육박할 정도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이동 경험을 네네네. 공감하시고 저희를 선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는 요즘 친구들이 야 너네 회사 요즘 어때? 그럼 뭐라고 해요? 잘 나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베이직 때는 어떻게 보면 완전 없던 거를 만들어서 시장을 진짜 선도하는 맞아요, 위치였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선도하는 주자인가에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경쟁도 훨씬 심화됐고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좀 더 어려워진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더 경쟁이 그래서 치열해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정말 고객의 문제가 뭐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서 차별화된 가치를 줄 거냐에 대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되었고 잘 성장하고 있는 거 맞고 하지만 풀 문제 많으니까 굉장히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솔직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데 상처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상처를 안 네.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되게 어색했던 게 네. 상대적으로 되게 수직적인 맞아 문화를 맞아 갖고 있는 대기업에도 기업이 많이 아, 다니셨으니까 그러네요. 그 감히 네가 내 의견에 피드백을 네. 이런 그쵸. 느낌이 있어서 제가 회의 준비를 좀 잘 못해서 함께 그냥 정해보자 이렇게 가져오면 옆에서 네이트가 이 회의 왜 해요? 이렇게 우와. 얘기를 해요. 우와. 제가 그렇게까지